문법부터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된소리 대기 교체에 대해서 했지? 교체가 이루어지는 된소리 4가지 환경 꼭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였더라? 다시 한번 복습하자. 첫 번째,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된소리 되는, 된소리로 교체되는, 아예 교체된을 넣어서 외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간, 받침이 니은 또는 미음으로 끝나는 것 뒤에서 된소리로 교체된다. 세 번째, 채윤이가 얘기해보자. 한자어 중에서 한자어 앞말의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뒤에 누구? 다사자. 그랬죠, 선생님. 다사자. 걔네들이 된소리로 교체돼서 소리가 나. 왜 다사자만 들어갈까? 기억은 된소리 되지 않아. 예를 들면 뭐 들어줬죠? 발견. 발견 그러지 않잖아. 한자인데. 그리고 또 비읍도 된소리로 되지 않아.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지. 우리가 발발했다 그러지 않지? 그래서 한자어 리을 뒤에 다사자만 된소리로 교체됩니다. 마지막, 아까 어간 받침 니은 미음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어미도 나와. 어미가 뭘로 끝날 때? 관형사형 어미, 리을로 끝날 때. 관형사형이라는 건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는 게 관형사거든요. 그러니까 관형사 형태로 어미가 잘, 꽃, 먹을 것, 이렇게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교체가 돼. 이게 교체의 된소리 대기라고 했죠. 오늘은 교체가 아니라 세 번째 축약에 대해서 배울 거야. 우리 교체했고 지난 시간에 2번 탈락했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 교체에 대해서 교체된다. 축약에 대해서 할 거야. 자, 축약 한번 배워들여서 너희들이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고 뭔가 알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확실히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모르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헷갈리던 친구들도 이번 기회에 선명하게 잘 아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완전하게 복습. 축약이라는 건 두 음운이 만나 새로운 하나의 음운이 되는 현상. 두 개가 만났는데 새로운 하나로 되니까 이거 음운의 개수가 줄어. 하나 줄어. 근데 탈락도 줄거든요. 탈락은 이렇게 두 개가 만났을 때 얘가 없어지고 탈락해서 얘만 남든가 아니면 얘가 탈락해서 얘만 남든가인데 축약은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두 개가 다 없어져. 그리고 새로운 하나, 빼자. 새로운 하나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 축약과 탈락을 좀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도식화 시켜볼게. A라는 음운과 B라는 음운이 만났는데 음운의 개수가 줄는데 A가 없어지거나 B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C 하나로 이렇게 축약되는 거야. 그러니까 C가 새로운 하나의 음운이지요. 요게 축약이야. 그럼 오늘 자음 축약을 가르쳐 드릴게요. 모음 축약도 있는데 얘들아, 옛날에는 모음 축약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모음 축약으로 보지 않고 여러 가지로 교체로도 보고 그 다음에 첨가로도 보고 그래서 모음 축약은 선생님이 일단 제외시킬게. 대신 너희들이 문제에서 모음 축약이 나오는데 보기에 설명을 잘 읽어보면은 보기에서는 요런 거를 축약으로 보는구나 하고 거기에 맞춰서 너희들이 해석하면 돼. 보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오늘 자음 축약만 합니다. 자음 축약이라는 건 자음 두 개가 만나서 새로운 하나의 자음으로 축약되는 게 자음 축약이야. 누굴까? 기억. 자음 축약에는 항상 개입되는 애가 있어. 누구냐면 히읗. 히읗만 개입되면은 자음이 축약이 이루어져. 어떻게 축약이 이루어지냐면 예사소리가 히읗만 봤다 그러면 거세져. 거센 소리로 돼. 그래서 자음 축약은 별명이 거센 소리 되기야.
그러면 거센 소리가 또 뭔지 알아야 되지? 거센 소리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된 소리는 5개야. 끄, 뜨, 뿌, 쓰, 쯔. 그 중에 스는 거센 소리 없는 거 알지? 너희들 모음표에 거센 소리 스, 쓰 해놓고 밑에는 X 해놓잖아. 거센 소리 없지? 그럼 거센 소리는 4개야. 누굴까? 숨을 거세게 내뱉으면서 나는 소리라 거센 소리거든? 크, 트, 프, 치. 그렇게 4개야. 자, 그러면 자음축이야. 기역과, 좀 벌려서 쓸게요, 선생님이. 디귿과, 비읍과, 지읒. 얘네들이 화면에 다 나오겠지? 자, 얘네들이 누가 개입되면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누구를 만나면? 히읗을 만나면 거센 소리로 축약돼. 기역과 히읗이 만나면 크, 이렇게 새로운 크로 축약돼.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트로 축약돼. 비읍과 히읗이 만나면 거센 소리에 누구예요? 프로 축약되고, 지읒이 히읗을 만나면 츠라는 거센 소리로 축약돼. 예시를 들으면 너희들이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이거 뭐가 있었다. 붙여서 적을게. 이거 발음해보자. 김주원 발음해보자. 어떻게 발음돼요? 구, 기역과 우는 그대로 살아있어. 근데 어떻게 발음돼? 화. 자, 뒤에 이중모음 와도 그대로 살아있어. 여기서 분석해보니 예사소리 기역에 히읗이 만나니까 키읔 하나로 축약되는구나. 새로운 하나지. 기역과 히읗 둘 다 사라지고 새로운 거센 소리 하나로 축약됐어. 디귿과 히읗이 만나는 경우도 볼게요. 문이 닫히다. 자, 요거 어떻게 발음되니? 예원이가 얘기해보자. 혜원이가. 어떻게 발음돼? 다. 최종적으로는 닫히다 그러는데 얘들아, 디귿과 히읗이 치로 되는 게 아니라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축약돼. 거센 소리. 디귿의 거센 소리 누구예요? 누구니 디귿의 거센 소리? 트잖아, 트. 그래서 다티, 다. 요렇게 축약이 돼. 분석해볼게.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어떻게 되냐면 티읕 하나로 축약돼. 근데 이게 최종 발음이 아니지. 티읕으로 축약되고 보니 티읕이 이모음을 만났어. 이모음을 만났지? 그럼 이거 뭐야? 드트가 이모음을 만나면 즈추 구개음으로 바뀌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음운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치, 다 이렇게 돼. 자, 근데 구개음화가 한 번에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약이 있고 축약이 돼서 티읕으로 됐기 때문에 치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요거 구개음화. 두 가지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는 축약이 일어나고, 이거 1번이 축약, 그리고 두 번째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축약이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비읍 보자. 비읍 더하기 히읗의 얘기는 뭐가? 범인이 잡혔다, 잡히다. 요거 발음해보자. 요건 누가 해볼까? 최주원 해보자. 범인이 잡히다. 잡히. 다 요렇게 발음이 되지. 자, 분석해볼까? 쓸 때, 표기할 때는 분명히 비읍과 히읗이 있었는데 거센 소리, 비읍의 거센 소리 피로 축약됐어. 마지막 지읒 경우 보자. 지읒 뭐가 있자. 자, 코피가 날 때는 고개를 뒤로 젖히세요. 젖히. 자, 요것도 발음할 때 어떻게 소리가 나냐면 치, 다 이렇게 발음이 돼. 자, 왜 그래요? 자, 쓸 때는 지읒과 히읗이 만났는데 치읒이라는 거센 소리로 축약되는구나.
이게 축약인데 히읗이 뒤에서 만날 때도 있지만 얘들아 히읗이 이 예사소리 앞에 오더라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 이번에 선생님이 히읗을 앞에다가 해볼게요. 선생님이 공간 둔 게 이유가 있었어. 히읗이 앞에 오는 경우도 이렇게 똑같이 축약이 일어나. 아무튼 이 히읗만 만나면 그러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기를 낳다, 물건을 놓다, 어디에다 넣다 할 때 노, 히읗, 그 다음에 뒤에 고를 넣어볼게요 선생님이. 거기다 놓고 가 할 때 요거 노, 코 이렇게 발음 되지. 놓고. 이게 분석해봤더니 히읗이 앞에 있어. 그리고 뒤에 예사소리가 왔는데도 똑같이 히읗으로 축약돼. 그 다음에 요것도 보자. 놓다 기본형에서 나오죠. 노, 다. 요것도 노, 자리가 좁다. 타. 요렇게 역시 축약되지. 히읗 더하기 디귿이 티귿으로 히읗으로 축약. 그 다음에 히읗과 비음이 만나는 경우는 잘 없어. 예시가 잘 없어. 그냥 요걸로 갈게. 노타로 계속 할게요. 야 거기다 놓지 말고 저쪽에다 놔. 놓지. 놓지. 이렇게 발음되지. 자, 분석해보자. 역시 히읗이 앞에 있었네. 그래서 거센 소리 치읓으로 축약됐다. 여기 공통점을 보니까 축약, 자음 축약 이게 다야 얘들아. 그러니까 자음 축약, 축약에서는 반드시 요 히읗이 원인 제공이야. 히읗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히읗이 들어가고 히읗이 들어가면 어떻게 축약되냐면 요거 거센 소리로 축약되네. 얘도 거센 소리네. 히읗도 비읍의 거센 소리네. 거센 소리죠 전부. 저쪽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음 축약은 별명이 거센 소리 되기라고도 해. 거센 소리 되기고 여기에 반드시 누가 개입돼? 히읗이 개입되는 거. 이게 자음 축약이고 축약 오늘은 이게 다야. 모음 축약은 모음 축약은 오늘 다 내가 너희들 반은 좀 언급해줘야 되나 했는데 오늘 똑같이 그냥 다음에 보자. 대신 오늘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조금 언급이 있을 거야. 그래서 축약은 이렇게 자음 축약으로 오늘 마무리 짓고 이번에는 네 번째 오늘 첨가에 들어갈 거예요. 첨가의 뜻은 역시 두 음운이 만날 때 없었던 음운이 새로 첨가돼. 없던 음운이 새로 첨가되는 현상. 자, 이게 나오나 보자. 나온다. 유리가 오늘 아파서 결석이 돼. 너희들 건강관리도 잘 하세요. A 더하기 B가 있었습니다. 근데 A, B 그대로 다 살아있어. 근데 분명히 없었던 새로운 음운 C가 가운데 이렇게 첨가되는 현상이야. 자, 그러니까 이 C가 없던 음운이 새로 첨가된 거지. 여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뭘부터 할 거냐면요. 반모음 첨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시간 반모음 첨가. 그 어떤 반모음이 첨가됐다는 소린데 그럼 반모음이 뭔지 여기서 또 정의를 해보자. 반모음이 뭘까? 너희들 아는 대로 얘기해볼까? 반모음 특징은 일단 이중모음에 섞여있는 애야. 이거 그래 좋아. 이중모음과 관련돼서 홀로 소리 낼 수 없어.
반모음은 얘들아 홀로 소리 낼 수 없기 때문에 자음의 특징이야. 그건 홀로 소리 낼 수 없는 게 자음이거든. 자음은 혼자 소리를 못 내. 비읍, 디귿 얘네들 혼자 소리 못 내.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자기 소리를 내는 애들이 자음이야. 그런 의미에서 반모음도 홀로 소리를 낼 수 없어? 그러면 그건 자음의 성격인데, 그래서 반모음을 반자음이라고도 해. 왜 반자음이라고 하냐면 요거 홀로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또 반모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음의 정의가 뭐냐면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가 모음이지, 반모음도 방해를 받지 않고 나와. 그러니까 반모음이라고 해. 그럼 반모음은 이중모음과 관련됐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관련돼 있냐면 반모음은 두 가지 계열이 있어. 하나는 이 계열과 또는 오나 우 계열이 반모음, 이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위에다가 빨간 표시를 해줄게. 이렇게 스마일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건 그냥 하나의 소리를 내는 단모음 이가 아니라 반모음이라는 뜻이야. 요것도 단모음 오가 아니라 반모음이라는 뜻이고 얘도 반모음 우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거를 발음 기호로 나타내면 이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J처럼 표시되는 거. 요게 이 계열의 반모음이라는 거고, 오나 우는 우리가 발음 기호를 할 때 우 이렇게 W 계열이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반모음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뭔가 사례로 볼게. 이 계열의 반모음은 뭐가 있냐면 이야, 이어, 이오, 이유 이런 애들이 이 계열이야. 여기 이 애도 있는데 선생님 이거 분석해 볼게. 이거 야는 어떻게 소리 내는 거냐면 이를 소리 내고 빠르게 아로 가는 소리야. 그래서 이 앞에 이는 홀로 소리를 내지 않아. 이, 아 이렇게 읽지 않지. 우리가 야를 이, 아 이렇게 읽지 않고 그냥 이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이는 아에 얹혀서 나는 소리야. 아가 없으면 소리를 낼 수 없는 애야 얘는. 그래서 요게 반모음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이가 요렇게 반모음 이야. 얘도 마찬가지다. 얘도 분석해보면 이, 어야. 근데 앞에가 반모음이라서 재빠르게 넘어가지. 이어. 이제 분석 안 할게. 뒤에 있는 애도 이오, 이유, 이에. 애 더 적을까? 누가 있어? 이에, 이예, 이로. 이런 애들이 이 모음의 반모음 계열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묶을게. 얘가 바로 이 계열의 반모음이 섞여 있는 이중모음입니다. 오, 우 계열은 누가 있나 볼까? 자, 우아, 우에, 우어, 우에. 이런 애들이 W 계열의 반모음이야. 분석해 볼게. 자, 우와, 얘는 단모음표에 없는 이중모음이잖아. 얘는 오를 빠르게 발음한 다음에 아로 넘어가. 오와 이렇게. 앞에 있는 오가 바로 반모음이야. 얘가 홀로 소리를 낼 수 없고 뒤에 있는 아에 실려서 얹혀서 내는 소리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오를 발음한 다음에 옆에 있는 에로 넘어가. 오에. 그래서 얘가 반모음. 얘 분석해 줄게. 얘 뭘까? 지금 하는 대로 해보니까. 지우야 뭐니? 예. 우를 발음하다가 어로 잽싸게 넘어가. 앞에 있는 이 우. 우어. 여기 다 써있잖아. 우어. 그래서 얘가 반모음. 얘는 채윤이가 해보자. 우와. 그대로 얘 분수 자르면 돼. 우와. 애지. 앞에가 반모음. 우야. 오든 우든 입이 W로 모이지. 우 계열이잖아. 우에, 우어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이 W, O에 얘네들이 반모음입니다. 반모음에 이렇게 두 가지 계열이 있어. 그래서 요게 반모음의 정의야 얘들아. 자, 반모음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럼 다시 일로 와보자. 반모음 첨가. 반모음 첨가는 당연히 없던 반모음이 첨가가 돼. 없던 반모음. 저기서 보니까 반모음 누가 있냐면 이가 있고 또는 오나 우가 첨가가 된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무궁화 꽃이 어쩌라고요? 피었습니다 하잖아. 네. 그때 꽃이 피어 할 때 원칙은 쓸 때 보면 피어거든? 근데 너희들이 발음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피어 그러지 않고 피어 그래. 피었습니다. 여로 발음을 해.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게 편하니까. 발음을 쉽고 편리하기 위해서 피어로 발음을 해. 그렇게 발음할 때 왜 우리가 보는 거야? 피언데 쓸 때는 발음할 때 보니까 피어 이렇게 발음을 해. 왜 그렇다고요? 쉽게 발음하려고. 그럼 이렇게 발음되는 걸 우리가 가만히 분석해 봤더니 이 피어 할 때 어를 보면은 그냥 단모음 하나거든 쓸 때는. 근데 이 소리 날 때 여를 보니까 이중모음이야. 이중모음 우리가 아까 분석했지. 이 어야. 근데 이 앞에 이가 반모음이야. 이렇게 이어. 그럼 분석해보자. 여기 보세요. 분명히 쓸 때는 어였는데 발음할 때 어는 그대로 있는데 반모음 얘가 첨가됐지. 이게 반모음 첨가야. 발음할 때 그렇구나. 자, 그래서 여기 반모음이 첨가됐어. 요겁니다. 비슷한 예를 또 뭐가 있으면 나는 어른이 되어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되어 또는 되어서 할 때 되어서를 자꾸 되어서 이렇게 발음해. 되어서. 난 엄마가 되어서 애들 안 잡을 거야. 되어서. 되여로 발음해. 되여. 이렇게 발음을 해. 발음이 편하니까 이렇게 발음이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분석해보면 쓸 때는 그냥 단모음 하나 어인데 발음할 때 보니까 이 반모음 더하기 어. 위에랑 똑같은 경우지. 반모음 이가 첨가가 되는구나. 피어, 되어 또. 자, 잘못했을 때는 그냥 납작 기어 할 때 기어 그러잖아. 기어. 이 기어로 발음해 얘도. 이런 경우가 많아. 기여. 발음할 때 그렇구나. 발음의 편리를 위해서 얘도 언데 얘 반모음이라는 거 이렇게 해줄게. 얘네들 다 이 계열의 반모음이지. 발음할 때 이거 제2로 해. 반모음이 첨가됐어. 됐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얘들아 학자마다 다르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반모음이 첨가됐다 이렇게 보잖아. 이거 가장 최근에 이렇게 봐. 예전에 어떻게도 봤냐면 그냥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교체됐다 이렇게도 봤어. 그러니까 너희들 문제에서 보기에 걔를 교체로 보고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너희들은 교체로 보면서 해당 그걸 찾아야 돼. 그치? 그렇게 볼 수 있겠지. 단모음에서 이중모음 하나로 교체됐구나 이렇게 봐. 예전에 그렇게 봤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반모음으로 다 분리해서 분석해 본 다음에 어떤 반모음이 첨가가 된 거지. 이건 교체가 아니야. 이렇게 봐. 그러니까 요거는 국어 학자마다 다르고 선생님마다 다르고 견해가 있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주자면 이게 첨가계, 교체계 이렇게 주지 않아. 보기에 따라서 적용돼서 고르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보기에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잘 분석해야 돼요. 근데 가장 최근에 이렇게 봐. 반모음 첨가로. 교체로 보지 않고. 그래서 오늘 첨가에 먼저 반모음 첨가로 선생님이 이걸 알려드렸어요. 됐지? 그 다음에 축약으로도 보는 경우도 있어. 축약. 근데 그거는 문제 속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이중모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첨가로도 보고 교체로도 보고 축약으로도 봐. 축약이라고도 보는 거는 자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 말 나온 김에 얘기해 줄게. 축약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또 시각이냐면
자, 여기 잠깐 이거 썼다 지울게요, 선생님이. 이리 오다 할 때, 이리 오에다가 명령형 아를 쓰는 거야. 이리 오아.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쓰니? 쓸 때도 발음할 때도 이리 와 이러지. 그럼 얘 보면 오에다가 아가 두 개의 의문이었는데 이중모음 하나. 두 개가 만나서 새로운 하나로 축약됐어. 저 축약으로부터 봐. 요것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모음 축약이라고 배웠는데 선생님이 그건 옛날식이야. 그래서 자음 축약 그 다음에 이 모음 축약 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옛날의 관점이라서 선생님이 생략했어. 그래서 이 이중모음이란 것이 이렇게 반모음 첨가로도 보고 이 교체로도 보고 교체가 아까 어딘 경우였어? 여기서 단모음을 이중모음 하나로 그냥 교체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냥 이중모음 하나로 보지 않고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반모음이 첨가가 됐다고도 봐. 그러니까 이게 이중모음이 좀 골 때리지? 어떤 사람은 첨가로 보고 반모음,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하나로 축약됐다고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교체로도 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럼 뭘로 봐야 돼요? 너희들은 뭘로 볼 필요 없어. 문제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를 너희들이 간파하면 돼. 그래서 그 사람의 시선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됐어. 요거는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 헷갈려 할 테니까 이거 앞반 뒷반에서는 안 가르쳐줘. 헷갈려 할 테니 너희들은 최상위반이라 선생님이 요 개념이 잡히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첨가해서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문법이야. 끝이야.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시간 남지 않지만 교재 5번까지 풀을 거야 얘들아. 어디냐면 17쪽부터 19쪽까지 딱 5문제 풀어보자. 보기에서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했어. 5번까지 풀어보세요. 오늘 보강 아파서 못 온 유리 보강을 보고 있을 텐데 유리도 5번까지 풀어보고 그리고 다시 영상 켜서 답 맞춰보세요. 자, 교재 답 맞춰보자. 1번 희연아. 그렇게 함초롬하게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어. 1번 몇 번이에요? 몇 나왔어? 5번. 1번 5번입니다. 이유 있는 사람 개별적으로 오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번 김주원 뭐 나왔어? 1번 남누 뒤에가 바뀌는 게 순행이지. 순뒤 여갑이야. 그 다음에 3번은 혜원이 풀었니? 풀었는데 자신 없어? 1번입니다. 자, 1번이 정답이에요. 이것도 납득 안 되는 사람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하세요. 4번은 승현이 눈 마주쳤다. 승현이 몇 번? 2번. 4번은 2번. 오, 잘하는데? 자, 5번은 채윤이. 3번? 아니었어. 뭘까? 그럼 주원이, 최주원 몇 번 나왔어? 1번. 1번입니다. 그러면 채윤아 왜 1번일까? 이거 간단하니까 선생님 볼게. 자음군 탈락이지 일단. 아니 자음군 탈락이 아니라 봐봐. 뒤에 어면은 모음이면 첫소리가 비어있지. 그러면 자음군에서 먼저 탈락하지 않고 뒤에 있는 애가 첫소리로 올라간단 말이야. 끌허 그래야 돼. 근데 어떻게 됐어? 끌어 하고 리을이 올라갔지. 그럼 히읗은 어떻게 된 거야? 탈락된 거지. 탈락이야. 그러니까 축약이야 아니야? 아니지요? 해당하지 않잖아. 축약이 아니잖아. 탈락이잖아. 이제 이해가 갔지? 됐습니다. 5번에 1번입니다.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얘들아 문학으로 갈 건데 문학 오늘 어디냐면요. 고려가요 가실이야. 가실이랑 정과 정 그거 쭉 한번 읽어보자. 읽어보는데 고전 문학은 얘들아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도 중요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거기 아래 아 아시죠? 점 그건 아래 아라고 우리가 명칭하고
발음은 지금 현대어에서 오와 아의 중간 발음 형태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그냥 우리는 아, 때로는 뭐 오로도 읽지만 기본적으로 아라고 읽자. 그러면 소리내서 읽어볼 거야. 가시리. 가시리 누가 읽어볼까? 고개 제일 숙이고 있는 사람 시킬 거야. 준기. 준기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자. 가실이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는 위 증질과 태평성대 날로는 어디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는 위 증질과 태평성대 잡사와 두어리마 나는 두어리마나 난 잘할 가있네. 선하면 아니올세라 위 증질과 태평성대 셔론님 고뇌 암론이 나난 가시난 다 도셔보수셔나난 위 증질과 태평성대. 오, 잘 읽었어. 잘 읽었다. 존중시킨 보람 있다. 잘 읽었어요. 자신있게. 무슨 내용인 건 아니. 먼저 선생님이 오늘 배울 건 고려 가요야 얘들아. 지난번에 뭘 배웠었냐면 우리 삼국시대 중에서 고구려의 유리왕, 고구려의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고구려의 유리왕이 지은 왕, 고구려의 왕이야. 왕이 이런 노래를 했었구나, 이런 노랫말을 지었구나. 펄펄 나는 적개꼬리가 암수성으로 정다운데 아 외롭다, 나는 누구와 함께 돌아가지? 왕이 그런 노래를 했구나.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는 정읍사 배웠어. 남편이 장에 행상 나갔는데 밤늦도록 기다리는 아낙네가 부인이 남편이 무사하게 날이 어두워 오니까 깜깜하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달님에게 높이 솟아서 멀리 비춰주세요 이러면서 기원하는 노래를 불렀어. 아, 백제 여인이 이런 정서를 표현했었구나. 그 다음에 신라로 갔어. 신라는 향찰이라는 뭔가 특수한 문자를 썼다고 그랬지. 특수하지만 사실은 한자를 빌어다가 우리식대로 얘는 뜻을 빌리고 쟤는 음을 빌리고 우리식대로 만든 게 향찰인데 향찰로 노래를 썼기 때문에 향가라고 했어. 그래서 한자로 그렇게 자유자재로 향찰을 다룰 수 있다는 건 귀족이었고 향가는 귀족 계층이 향유했어. 그 당시 귀족, 스님, 승려, 그리고 화랑. 그래서 내용도 뭐였냐면 불교적인 내용이거나 스님이니까, 그리고 화랑을 예찬하는 찬기파란가 그런 내용이었지. 그리고 월명사 스님은 일찍 죽은 누이를 추모하면서 아 허무하다, 어떻게 이른 바람에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슬프지만 나는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누이를 추모했지. 신라 사람들은 또 그런 정서를 노래했구나. 오늘은 시대 흐름상 뭘까?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신라향가 배웠어. 고려로 넘어갈 거야. 고려 사람들. 고려는 얘들아 사회 분위기가 비교적 자유로웠어. 우리가 좀 남성, 여성, 여성을 억압하고 좀 약간 꼰대 문화 갖고 제사 중요시 여기고 막 이랬던 건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유교 문화. 그 전에 고려는 사회 분위기가 자유로워갖고 어땠냐면은 남녀가도 비교적 평등했어. 부모가 돌아가실 때 조선시대 때는 맏아들만 되게 중요시 여겼잖아. 그걸 아들이 제사 지내고 장남이. 근데 고려시대 때는 어땠냐면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해줬어. 딸한테도 재산을 나눠줬고 그리고 더불어 딸도 부모님을 모셨어. 제사도 지내고 번갈아 가면서 지내고 그리고 여자의 재혼도 허락됐었어. 그러니까 자유로운, 성적으로도 좀 자유로웠대. 그런 사회 분위기야. 그런 시대의 고려 가요는 그래서 평민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야. 평민이 향유했기 때문에 그 주제를 보면은 내용이 되게 소박해. 뭐 유교적 지조와 충성 막 절개 이런 거 노래하지 않고 평민이 소박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게 특징이야. 그리고 이게 고려가요가 평민들이 부르다 보니 어떤 표기 수단이 있어서 딱 각 잡고 막 지은 게 아니야.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어. 할머니가 부르던 노래 딸이 부르고 딸이 부르던 노래 손녀가 부르고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한자로 구전되었다 그래. 구전의 구자가 입구자야.
입으로 전해졌다. 구전되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는 건 어쨌든 기록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전해지고 우리가 배우겠지? 이 고려가요가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 조선시대 때 와서 한글이 창제됐어. 그러니까 평민들이 부르던 이 우리말 노래를 한글로 다 이제 막 기록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조선시대 때 한글 창제 이후 고려가요가 기록됐는데 누가 기록했냐면 궁궐에서 기록을 했어. 고려가요를. 왜 평민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를 궁궐에서 기록을 했냐면 조선시대로 넘어갔지만 완전 나라가 바뀌고 백성이 바뀌고 뭐 다 바뀐 게 아니야. 고려 백성들은 그대로 자기 삶을 살아갔을 뿐 위에 대통령만 바뀐 거야. 임금만 바뀌었어. 이성계로. 그래서 이씨 자손들이 이어갔지 나라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대로 자기 살던 문화 그대로 이어갔어. 그리고 궁궐에서 연회가 많이 열릴 거 아니니? 그치? 잔치가 많이 열려.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은 연회를 베풀 거 아니야. 그래서 접대하고 그러면은 뭐 춤도 추고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이런 연회가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노래 연주해야 되잖아? 노래 불러야 되잖아? 사회는 그대로라서 고려가요가 그대로 그때 불려졌어. 근데 궁궐에서 뭐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려면 뭔가 악보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궁궐에서 이 고려가요를 정리해서 기록했어. 궁궐에서. 그래서 한글 창제 이후 고려가요는 궁궐에서 기록되었어. 그래서 지금 우리말로 기록되었어. 우리말로 기록되지 않으면 이게 답이 없어. 오늘 배우는 것도 내용이 뭐냐면 고려 여성이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게 노랫말이야. 근데 이거 한글이 없으면 어떻게 적겠니? 적을 수가 없잖아. 만약에 이걸 한문으로 적는다면 간다라는 뜻을 가진 한문은 왕자가 있어. 왕래하다 할 때 왕. 그러면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막 이렇게 애절하게 부른 노래를 왕 이렇게 하면 아주 정서가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고려가요 평민들이 부르던 걸 구전되다가 조선시대 때 한글 창제 이후로 우리말로 기록되었어. 궁궐에서 기록하다 보니 악기 소리도 중간에 들어 첨가가 되고 그 다음에 연회를 베푼다는 건 궁궐에서 앞에 반드시 누가 있다는 소리니? 궁궐에서 잔치를 해. 그럼 누가 항상 있을까? 궁궐의 주인. 왕. 국왕이 있어. 그러다 보니 고려가요를 부르는 중간에 왕을 의식하는 말도 추가로 들어갔어. 이 내용과 상관없는 말이 들어갔어. 자, 그거를 좀 이해하면서 그리고 고려가요 지금은 특징이 다 얘기했는데 우리 민족이 좋아하던 음보 수 몇 음보게? 민요적 율격이다. 그럼 민요가 우리 국민 할 때 민이야. 백성민. 백성이 좋아하는 음보가 있었어. 몇 음보? 냐면 3음보야. 우리 조상님들 3자 좋아해. 숫자 3. 3음보야. 그런데 시조는 4음보야. 왜냐하면 시조는 양반 사대부들이 딱 형식을 만들어 놓은 거야. 가오 잡느라. 우리 원래의 민요는 3음보. 양반들이 만들어 놓은 시조는 4음보. 그래서 고려가요도 당연히 3음보야. 그 시조가 발생하기 전부터 고려시대 때 3음보를 즐겨 불렀어. 그래서 3음보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고려가요의 특징부터 정리해서 적어 드릴게요. 어디다 적을 거냐면 어디다 적을 거냐면 너희들 그 교재에 거기 47쪽 보자. 47쪽 밑에 허벌나게 많은 공간이 있지. 매우 많은 공간이 있어. 거기다가 적으면 돼요. 선생님도 이렇게 적었거든. 구분 표시 보이니? 자, 그렇게 적을 거야. 여기다가 적을게요. 오늘 배우는 이 두 개의 곡은 고려가요야. 고려가요. 고려가요의 특징을 하나씩 보자. 먼저 구전되다가, 구전 이제 압니다. 입고야. 입에서 전해져.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언제 기록됐다고 그랬지? 최주원? 조선시대. 조선시대. 뭐 이후?
국민정 참. 맞아. 한글 창제 이후. 어우, 잘 들었어. 한글 창제 이후 기록된. 누가 주로 즐겼다고 그랬지, 지우야? 평민 계층이 향유했어. 향유했다는 건 즐겼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므로 그 주제를 보면은 되게 진솔해. 가오잡지 않아. 진솔하고 평민들의 소박해. 소박한 정서를 표현했어. 게다가 평민들이니까 얘들아 한자 어려운 한문 많이 쓰지 않았어. 우리말로 많이 표현해냈어. 그래서 고려과야문도 우리말로 불렀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해줬다. 여든보 사문보의 율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율격이라는 건 운율이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알겠지만 연과 연이 나뉘어져 있어.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연과 연이 나누어져 있어서 나눌 분, 연 할 때 분연체다 이래. 그럼 이거 연과 연이 나누어져 있다는 소리고, 같은 말로 분, 절은 끊을 절자야. 그러니까 끊어져 있다. 분절체라고도 하고 또 연장체라고도 해. 여기서의 연장이란 건 얘들아 연이 모여서 하나의 장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연장체라고도 해. 이거 연장이 뭐 길게 연장하다도 아니고 도구 연장을 말하는 것도 아니야. 연이 모여서 하나의 장을 이루고 있다. 연장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특징이지. 고려가요는 후렴구가 발달돼 있어. 됐다. 이게 고려가요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땡글땡글땡글. 자, 거기 공간에다가 써주세요. 아까 우리 준기가 멋지게 읽은 거 아래 아가 그냥 아로 발음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근데 여기서 고려가요 확인해보자. 사문 보고 위증질과 태평성대 위증질과 태평성대 위증질과 이게 바로 후렴구겠지? 그치? 후렴구야. 그러면 하나씩 선생님이 일단 기본적인 고려시대에 어떤 노래를 했는지 기본적인 해석을 쭉 한번 해볼게. 적지 말고 들어봐. 가시리 있고 이거 나나는 여음이야. 여음 그냥 뭐 끝에 노래하다 예 이러고 박자 맞추는 거니까 요거는 해석할 때 당연히 빼. 나나 요건 아니야. 두어리만한 이건 의미 들어가는 거고 요거 나나 요거 여음입니다. 여기도 있어. 요거 빼고 선생님 해볼게. 가시리 있고 이거 가시렵니까? 나를 생략된 거야.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별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남친한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믿어지지 않네. 안타까워. 진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날로는 어찌 살라고 나더러 어찌 살라고 그러니까 혼자 남겨진 나는 어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속마음 나와. 잡사와라는 건 잡아서 두고 싶지만 못 가게 잡아서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노쉐라 두렵습니다. 내가 잡아서 두고 싶은 게 나의 속마음인데요. 못 가! 가지 마세요. 그러고 잡으면 이 떠나려는 님이 구질구질하게 왜 이렇게 잡아? 그러고 마음이 상하면 가서 나한테 절대로 안 돌아올까봐 나한테 질려서 아니 올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 보내야 돼. 서러운 님을 보내옵나니 그러니까 보내 인정하고 이제 수능에 가시는 듯 도셔오셔쇼라는 건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이런 뜻이야. 다시 해볼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러는 나더러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잡아서 주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까봐 두렵습니다. 서러운 님을 보내옵나니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이게 고려 사람의 노래야. 이별에 대해서 노래했구나. 그리고 이별을 받아들이지 결국은 왜 받아들이냐면 떠나가는 님이 혹시 마음 상하면 나한테 다시 안 올까봐 영영 떠날까봐 두려우니까 지금 순종적으로 보내줘. 대신 약속을 하려고 가자마자 빨리 돌아와야 돼요 이러면서 보내드리는 노래네. 이제 해석하면서 필기를 해드릴게요. 가시리 있고 선생님이 왜 가시렵니까 그랬냐면 문법부터 보자. 가시리 있고 이렇게 해서 삼음보야. 자, 삼음보 끝까지 보면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날러는 어찌 살라고 이렇게 삼음보로 계속 끊어줍니다. 고려가의 특성. 그러면 여기서 보자. 가시리 있고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시렵니까? 이거 반복이야. 가시렵니까? 네, 있고 왜 가시렵니까? 라고 했냐면 여기 it을 보면 얘들아 이게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야. 선생님 카메라 켰던가? 켰지.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인데 그것도 그냥 높임이 아니라 의문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가실이 있고 이렇게 붙여야 돼. 가실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의문형으로 가시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높임 상대를 높인다? 그러면 요거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병어체구나. 병어체라는 건 예전에 얘들아 존댓말을 쓰면 이거를 여성적인 어조다 그랬어. 남성들은 뭐 떠날 때 여자한테 가시렵니까?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이거 여성적 어조구나. 근데 요즘 문제에는 여성적 어조란 말 안 써. 왜냐면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말이라서 여성적 어조라고 이거는 옛날 표현이고 요즘은 어떻게 나오냐면 부드러운 병어체 이렇게 나와. 여성적 어조라고 선생님이 쓴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가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어. 짐작할 수 있어. 가시렵니까? 그 다음에 버리고 뭘 버리냐면 여기 생략된 말이 바로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됐지요? 그 다음에 보자. 요 가실이 A라고 표현하면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여기 가시리는 얘들아 있고가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가시렵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되니까 이거 A 구조네. A, B, A 구조다. 그러면 A가 반복되면서 중간에 한번 변화가 난 거지. 이거 반복되기 때문에 어쨌든 B의 구조도 운율이 형성되는 구조야. 그 다음에 얘 보자. 위 증질과 태평성대. 이게 짐작했듯이 무슨 구? 고려가요의 특징 중에 후렴구구나. 연마다 나오지. 후렴구. 후렴구는 다른 말로 조흥구라고도 합니다. 조흥이라는 게 흥을 도와주는, 흥을 돋우어주는 구절이야. 흥을 돋워준다는 건 박자 맞추고 막 이렇게 리듬을 타는 구절이야. 후렴구의 특징을 또 여기다 쭉 적어볼게요, 선생님. 후렴구는 음이랑 상관 있댔니 없댔니? 이 내용의 흐름이랑 상관이 있을까? 전혀 상관이 없어. 말 그대로 흥을 돋아주는 구야. 얘는 운율만 형성할 뿐. 그러니까 리듬감, 음악성을 더해주는 거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후렴이 후렴구
후렴구가 있음으로써 연과 연이 구분이 돼. 그러니까 후렴구가 연을 나누어주는 분연 역할을 하는구나. 연과 연을 나누어지고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 후렴구가. 그 다음에 똑같이 반복되니까 일단 구조적으로 또는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줘. 형태적 안정감. 그리고 똑같이 반복되네. 아, 통일성도 느껴진다. 통일감도 느껴진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어떤 의미나 화자의 정서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의미, 정서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선지에 많이 나오거든. 뭐 후렴구가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킨다, 더 심화시킨다, 화자의 정서를 후렴구를 통해 뭐 잘 나타낸다, 이러면 절대 아닙니다. 자, 요게 후렴구에 관한 설명이고, 그리고 이거 구체적으로 보자. 위, 이거는 감탄사야. 증질가, 이거는 악기 소리야, 이거. 어떤 악기냐면, 자, 검은고나 다야금 이렇게 쭉 놓고 한쪽은 현을 잡고 이쪽으로 다 뭐징 하면서 막 연주하잖아. 그게 소리야. 징질 막 이런 악기 소리를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태평성대 보자. 이게 의미랑 관계가 없다는 게 봐봐.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태평성대. 나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태평성대. 너무 생뚱맞지? 그 다음에 잡아주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까봐 두렵습니다. 태평성대. 너무 생뚱맞아. 이게 바로 조선시대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앞에 있는 구광을 의식해서 나중에 추가로 첨가된 구절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앞에 임금님이 있으니까 이건 어쩌면 연주하다가 임금님에 대해서 임금님의 노고를, 업적을 치하, 송축해줘. 임금님 덕분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는 소망을 나타내기도 해. 임금님, 나라를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야. 그래서 태평성대 요 구절 보면 이 후렴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다고요? 궁중 소각. 궁중에 속해 있는 어떤 악보 뭐 이런 뜻이야. 궁중에서 정리했다는 궁중 소각이고, 구광 앞에서 구광의 태평성대를 송축하는 건 축하합니다. 또는 기원 하는 내용으로 요것 때문에 조선시대 때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이 추가되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고려 사람들이 부를 때는 이거 없었겠지. 그치요? 그냥 요것만 불렀겠지. 이걸 보니까 봐봐. 의미와 정서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요거 뜻 어찌 나더러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보고 어찌 살라고 떠나는 님에 대한 어떤 정서가 드러나는 원망감이 드러나. 나 어찌 살라고 원망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잡사화가 무슨 뜻이냐면 잡아서. 자, 그냥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뜻풀이는 하얀색으로 한다고 했잖아. 잡사와 잡아서 두어리만한 두고 싶지만, 내 옆에 두고 싶지만, 이게 속마음이야. 화자의 속마음이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적었을 때 모르는 애 있더라. 이거 보게 너희들 많이 쓰지 않아?
이거래요. 이거 나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자석적 화자의 진솔한 속마음이야. 화자의 속마음은 잡아서 두고 싶어. 근데 서운하면 여기 보자. 요거 뜻 서운하면 누가 서운하냐면 님이 서운하면 아니 올쉐라. 오 리을 쉐라 이거 우리 배웠어. 여기 뭐뭐 할까 가 두렵습니다. 두렵다라는 두려움의 표시야. 그러니까 내가 잡아서 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이게 나의 진실한 속마음인데 그랬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님이 서운하면 이게 뭐냐면 님이 마음 상하면 내가 너무 구질구질하게 잡아서 떠나는 님이 마음 상하면 다시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는 뭐냐면 그럼 뭐야?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지. 두려울까봐 내가 받아들일게. 수능. 그리고 체념했다. 너를 잡아두는 건 내가 체념적 태도가 드러나고 그래서 서러운 님을 보내옵나니 요거일 듯. 보내옵나니 그래서 내가 보내준다는 소리야. 근데 여기 서러운 보자. 서러운 님이라는 건 서러운 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서러운 님은 중의로 쓰였어. 중의라는 건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을 우리가 중의라고 해요. 거듭 중자의 뜻 의자야. 뜻이 두 가지 이상 중첩되는 건데 그러면 서러운 님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서러운 님인데 이 서러움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서러운 주체가 누구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 서러운이라는 게 화자가 서러울 수 있어. 일단 서러운이 주체가 화자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화자가 서러우니까 나를 서럽게 그러니까 떠남으로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을 보내옵나니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서러운 거야. 근데 서러운 주체가 님일 수도 있어. 님이 만약에 서럽다면 님도 이별을 서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을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러운 게 님이지. 그래서 이렇게 서러움의 주체가 화자라면 이렇게 해석해.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을 내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님이 서럽다면 님은 왜 서러워? 님도 이별을 서러워해. 그래서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그랬으니 서러운 님을 보내옵나니 그러면 님을 보낸다는 건 어디서 가자마자 이거 뜻 가시는 듯이 가시자마자 가시는 듯 그냥 뭐냐면 가시는 듯 하다가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돌아오세요. 도셔 돌아 오소서 그러니까 한참 있다 오지 말고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정서는 보내드릴 테니 빠르게 우리 재회합시다. 빠른 재회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다. 여기 화자가 얘들아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니?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니? 뭘까? 응? 주원아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왜?
그럴까봐. 맞아. 나는 잡고 싶어. 적극적이라면 못 가 이럴 거야. 아니면은 또 고려가요의 서경별곡 같은데 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화자는 어떠냐면은 간다고 기다려. 나도 짐 쌀게. 나도 다 버리고 쫓아갈게. 이러고 나와. 그러면 못 가게 하든 내가 쫓아가든 그 화자는 이별하지 않겠다는 태도지. 같이 있겠다는 거지. 그게 적극적인 태도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같이 있고 싶은 내 마음대로 적극적으로 잡든가 쫓아가든가. 근데 얘는 잡고 싶지만 내 마음을 희생하고 억누르고 양보해서 보내는 거야. 대신 꼭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그래서 소극적 태도야. 화자의 소극적 태도가 드러나지. 이것도 구전대다가 한글 창제 이후 궁중에서 기록된 거야. 궁중에서 기록된 표시가 여기 있구나. 태평성대. 그리고 후렴구 있고요. 연과 연이 나눠져 있고요. 삼원보로 끊어지고요. 평민 계층의 진솔한 감정이지. 얘 되게 솔직해. 내가 속마음 감추지도 않았어. 속마음 여기서 잡아서 두고 싶지만 얘 안 오면 어떡하지? 두렵다. 이렇게 속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했지? 그래서 보내줄게. 대신 빨리 돌아와야 돼. 이러면서 진솔한 정서를 표현했구나. 이 전체 주제를 보면은 얘들아, 얘가 이별의 정한이야. 뭐라고요? 주제? 이별의 정한. 정한이라는 게 뭐냐면 이별의 슬픔인데 슬픔보다 더 오래돼서 오래 묵어서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서 한이 맺힌 걸 정한이라고 해. 요즘 너희들은 아침에 1교시에 사귀기 시작해서 6교시에 헤어진다며? 그런데더라.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딴 애랑 같이 또 사귀기 시작한다더라.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냐면 이렇게 이별을 하잖아? 그러면 뭐 다른 애랑 사귀는 게 아니라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고 오랜 세월을 버텼어. 인고하고 참고 헌신적인 태도로. 그러니 그 이별의 슬픔과 보고 싶은 그리움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서 한이 맺혀. 그게 이별의 정한이야. 이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는 작품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옛날에 고조선 때 쓰여진 작품에도 이별의 정한을 노래했고, 지난번에 배운 고구려의 유리왕이 펄펄 나는 적개꼬리, 거기서도 이별의 정한을 노래했어. 외로워라 나는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첫 여자와 헤어진 이별의 정한을 노래했지. 그 다음에 백제가요에서 정읍사도 나의 남편과 헤어져서 그 남편의 무사귀환을 노래하는 이별의 정한. 고려가요에서도 이별의 정한.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황진이 등을 비롯한 기생들이 이별의 정한을 노래했어. 그 다음에 현대시로 넘어오면은 김소월이 진달래꽃 등에서 이별의 정한을 노래했고, 가장 최근에는 K-팝에서도 이별의 정한을 많이 노래해, 소재로. 이별의 정한은 국문학의 특질 중 하나로 들어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이 이별의 정한을 노래했구나. 그래서 국민학의 특질 중에 하나가 들어가서 이별의 정한이라는 말을 꼭 알아두세요. 이별의 슬픔이다, 한마디로. 그렇지만 오랜 세월 희생적인 태도로, 인고하는 태도로 마음속에 한이 맺힌 것, 이게 이별의 정한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 단계를 볼게. 4연으로 돼 있어. 네 부분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통 네 부분으로 되어 있으면 떠오르는 게 기승전결이야. 얘도 기.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기. 나 어떻게 살라고? 승. 그냥 잡아서 두고 싶은 게 내 속마음이지만 너 마음 상하면 안 돌아올 거죠. 두렵습니다. 내가 보내드릴 테니 꼭 빠르실래. 가자마자 돌아오세요. 이렇게 기승전결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기에서 노래한 거 보니까 이거 지금 뭐냐면 이별의 슬픔 하소연 또는 안타까운 하소연 그랬는데, 이별의 안타까움을 하소연했어.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진짜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약간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별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기에서 하소연했고,
승에서 보면은 나 어떻게 살라고요? 원망감이 좀 드러났어. 정서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원망감을 표출하더니 그 다음에 너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두렵습니다. 여기는 순종, 순응 하고 체념. 이별을 받아들이는 거지. 체념하고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가자마자 돌아오세요. 여기는 재회에 대한 소망. 그것도 그냥 재회 아니고 가자마자, 그러니까 빠른 재회에 대한 소망을 노래했구나. 기승전결에 따라 정서의 흐름이 이렇게 돼. 이별의 안타까움, 원망감, 어찌 살라고요. 안 보내고 싶지만 보내드릴게요. 순응, 체념. 대신 빨리 돌아오세요. 재회를 소망하는. 자, 요렇게 시상이 전개가 되는구나. 안 적어드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품으로 넘어갈게. 그 다음 작품은 또 누가 소리내서 읽어볼까? 이번에 아까 준기가 읽었지. 이번에 여자친구가 읽어보자. 누가 읽어볼까? 희연이 읽어볼까?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는 거 중요하겠죠, 선생님. 자, 이거 세모는 뭐냐면 얘들아 반치음이라고 그래서 시옷과 지읒의 중간 발음이야. 즈 이랬대. 그러니까 그냥 그리사와 그래도 되고 그리자와 그래도 돼. 해보자. 그리사와 잘 읽었어. 자, 이것도 선생님이 전반적인 정서를 이야기해 줄게. 그러니까 해석할 테니까 적지 말고 먼저 들어봐. 내가 님을 그리워하여 울고 지내니 저기 산 접동새 나랑 비슷합니다. 아니고요, 아니시고요, 거짓말인 줄 잔월효성도 알고 있습니다. 넋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고 싶구나. 우기시던 사람 누구십니까? 잘못도 허물도 하나도 천만분의 일, 천만에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말일 뿐입니다. 아, 슬프도다.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 님이시여 돌이켜 들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것도 한 여성이 나를 떠난 어떤 님에게 뭔가 하소연하는 것 같지. 내가 님을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어. 그러다 보니 저 산 접동새도 외롭게 울고 있거든. 저 접동새 나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님이 나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갖고 있어. 그래서 얘가 아니시고요, 거짓말인 줄 잔월효성이 이제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늘도 알고 계십니다. 넋이라도 나의 영혼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아, 헤어져 있구나. 우기시던 사람, 여기서 우기시던 사람 건 내가 잘못했다고 막 님에게 우긴 사람. 나의 잘못을 우기시던 새끼 누굽니까? 막 이런 억울해. 나 잘못도 허물도 천만에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 슬프도다.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 님이시여 도로 들으시고 돌이켜 들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여성이 뭔가 님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를 다시 사랑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것만 보면. 근데 이제 배경을 설명하자면 고려가요잖아. 이것도 고려가요인데 아까 거는 작자 미상이야. 가실이. 왜냐면 평민이 불렀다 그랬지? 부전됐지? 누가 지었는지 몰라. 근데 너 그거 어디서 누가 지은 거야? 가사말 좋다야. 그러면 몰라? 우리 할머니가 부르던데? 옆집 사람이 부르던데? 애들 다 부르던데? 그리고 작자가 몰라. 평민이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전되었기 때문에. 얘는 작가가 있어.
정서라는 사람이고 제목 정과정이라는 건 이 사람의 호야. 정과정이야. 이 사람의 호. 글 쓸 때 이름이 과정이야. 그래서 이것도 이름이야. 이름이 있다는 건 높은 집 사람이야. 평민들은 이름 없어. 만약에 네가 고려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름 없고 그 어디에서 살지요? 판교에서 살면 얘는 판교 아씨야. 그리고 얘가 시집가면 판교댁 이렇게 불러. 이름 없어 평민들. 그리고 정 이름을 가지면 옛날에 어렸을 때 빨리 죽으니까 그 귀신들이 저승사자가 빨리 데려간다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아주 천하게 불렀어. 개똥이 막 이렇게 불렀어 진짜로. 그러면 저승사자가 개똥이 저건 개똥이구나 그러고 안 데려간다고 믿었어.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 개똥어멈 뭐 이랬어. 그래서 개똥이 엄마는 개똥어멈. 평민들은 이름이 없는데 얘가 이름이 있다는 건 얘는 높은 신분이고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자면요. 정서가 고려 의종의 총애를 받던 신하야. 근데 얘가 당쟁에 휘말렸어. 얘가 총애를 받다 보니 얘를 모함하고 참소하고 얘를 끌어내리려는 신하들이 많았어. 그래서 의종한테 가서 이 정서를 막 일러 바쳤어. 참소했어. 참소라는 거 이따가 쓰면서 나오겠지만 참소라는 건 어떤 사람을 거짓말로 죄가 있는 것처럼 막 윗사람에게 고해 바치는 것. 그게 참소야.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정서를 의종에게 참소를 하고 막 벌떼같이 일어나고 벌을 줘야 됩니다. 저걸 그냥 두면은 국가의 기강이 안 섭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무시할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의종이 야 정서야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 억울한 거 알지만 저 유배 가 있어. 그럼 내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불러올게. 그러니까 정서가 아닙니다. 저 억울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 그런데 시끄럽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가 있어. 내가 다시 불러줄게. 그러고 유배를 보냈어. 그러니까 정서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갔는데 10년이 지났어. 안 불러. 아무 소식도 없어. 그러니까 정서가 그때서야 아뿔싸 나는 이제나 저제나 임금님만 생각하면서 임금님을 그리워하면서 울고 지내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거짓말이라고요. 하늘도 알아요. 나 영혼이라도 임금님과 함께 지내고 싶은데 나에 대해서 참소하고 잘못했다고 우기던 새끼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 잘못 허물 없다고요. 그 사람들의 참소하는 말입니다. 슬프도다. 임금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임금님이시여 돌이켜 들으시고 다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 유배지 탈출할 수 있게 유탈하게 해주세요. 나를 다시 불러주세요. 라고 노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배경 지식 없이 작품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해석하자면 이별한 님에 대해서 이 화자가 뭔가 억울함과 결백함을 호소하고 님이 다시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노래. 역사적 배경을 봤더니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님께 자신의 결백함을 얘기하고 변함없는 자기의 충정심을 노래한 거야. 됐지요? 고려가요인데 그럼 이름이 있다? 얘는 신하였고 얘가 왜 고려가요로 이렇게 썼냐면 당시에 고려가요가 유행이었겠지. 그래서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당시 사람들이 즐기고 노래하던 고려가요의 형식으로 네가 적었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유일하게 작가를 알 수 있는 고려가요야. 다른 건 다 평민이 지었기 때문에 다 작자 미상이야. 자, 그럼 이것도 필기하면서 이의 정서를 따라가 볼게요. 내가 님을 그리자와 이거 님을 거듭적기야. 님을 그래야 되는데 여기도 님, 미음, 여기도 물. 그래서 이거 거듭적기가 드러난다. 지난번에 모의고사에서 나왔을걸? 이어 적으면 니, 물. 끊어 적기로 하면 님, 을. 근데 근대 국어에서 그 혼란이 생기면서 님, 물 이렇게 두 번 적었지. 거듭적기야. 그거는 그냥 선생님이 여담으로 얘기하는 거고 해석 보자. 내가 님을 그리자와 그리워하여 운이다니까지 적을게. 울고 있으니 울고 지내니 산 접동새와 내가 난 이스타요이다 등 비슷하옵니다.
산 적동세? 왜 내가 너랑 비슷하니? 네 감정을 나한테 이입하지 마 이러겠지? 감정이입. 자, 좀 더 큰 범위로 뭐라 그래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뭐가 비슷해? 그리워하면서 울고 지내는 게 비슷하대. 그러면 적동세도 뭔가 그리워서 울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 적동세를 좀 선생님이 뽑아볼게요. 자, 적동세.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오는데 적동세라고도 나오지만 이름을 살짝 바꿔서 귀촉이라고도 나와. 귀촉도 옵니다. 이렇게. 또 나의 심정을 자규가 알야마는 해서 자규라고도 나와. 이거 다 세야. 그 다음에 소적세라고도 나오고 두견으로도 나와. 두견세 또는 두견 이렇게만 나와. 이렇게도 나와. 그럼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얘들아, 밤에 얘네들은 낮에 아침에 활동하지 않아. 막 소란스럽게 먹이 활동하지 않고 밤에 때로 다니지 않아. 얘는 홀로 우는 새야. 그래서 얘네들이 가진 공통적인 정서의 특징은 얘들아, 외로움, 고독이라고 하자. 멋진 말로. 고독과 한의 정서를 대변해주는 새야. 이게 바로 적동새야. 밤에 홀로 울기 때문에 밤에 뭔가 고민이 있거나 누구를 그리워하거나 그래서 잠 못 드는 화자가 밤새 있을 때 새벽에 앞산인지 뒷산인지 어디선가 소쩍 하고 울리고 또 어디선가 또 새벽 안개 속에 소쩍 그러고 울려. 그러면 밤에 그 소리를 들으면 진짜 쟤도 이 울음소리가 슬프게 들려. 혼자 울기 때문에 고독해 보여. 그래서 많은 화자들이 자기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한매처하고 고독감을 느낄 때 저 새도 나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적동새는 고독과 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리워하면서 홀로 지내니까 여기서 고독감이 느껴지지. 님을 그리워하여 울고 있다? 고독감, 그리움, 외로움의 정서가 드러났어, 화자가. 그러니까 참 적동새가 나랑 비슷합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쉬며 아니시며 거칠으신들 거짓인 줄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아으 여음 아으 여음 아으 여음 여기 이제 없어. 아으 여음입니다. 얘는 빼놓을게. 그러니까 해석에서 제외.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아니고요. 거짓말인 줄 잔월효성이 압니다. 잔월효성 이거 글자 그대로를 해석하자면 지는 달. 이 월자가 달월자야. 효성성 별성자야. 새벽별을 효성이라고 그래. 지는 달 새벽별이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다. 그러면 이 잔월효성이라는 것은 화자의 결백을 알고 있는 존재구나. 나는 초월적인 존재야. 그래서 많이 하는 말로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야. 더 간단히 말하면 하늘이야. 나 억울한 거 그거 아니고요. 그거 거짓말인 줄 하늘도 다 압니다. 이런 뜻이야. 하늘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야. 하늘이시여 나 억울해요. 그리고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늘은 알아. 호소할 필요 없어. 하늘은 알아. 그거 거짓말인 줄. 잘못인 줄. 자, 넋이라도 님과 한대 요거 글자 그대로 하면 한대 있고 싶다. 그럼 한대라는 건 한 곳에 있고 싶다. 그러면 뭐냐? 함께 있고 싶다 이 소리야. 그리고
묘자라 볼게요. 묘자라. 묘자라의 기본형은 묘다. 고전에선 예다라고도 나와. 그리고 니은 탈락해서 예다라고도 나와. 요거 뜻은 뭐냐면 지내다, 또 뭐 가다, 시냇물인 경우는 가다 그러지 않고 뭐 흐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넋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야. 넋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 이거는 변함없는 마음이구나. 그리고 이게 고려 때 의종 때 얘기를 하면 변함없는 충정심이구나. 충성심 해도 되고, 즉 일편단심이구나. 그 다음에 벽이 시더니, 이것도 이어 적은 거야. 끊어 적기를 하다면 벽이 시던 이. 그러면 벽이 시던 게 무슨 뜻인가? 우기 시던. 그럼 뭘 우겨? 나의 잘못을. 나 잘못했다고 우기 시던이 누구예요? 어떤 새끼예요? 그러니까 얘가 원망의 대상이야. 위러시니까가 누구입니까? 여기 물음표. 됐지요? 원망의 대. 이거 보여, 승현아? 안 보이면 앞에 나와서 보고 써도 돼. 과도, 잘못도, 허물도, 천만에요. 천만 없소이다. 전혀 없다는 거지. 전혀. 천만에 없습니다. 말잇이죠. 말잇,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뭇 사람들의, 선생님 뭇 사람이 뭐예요? 그냥 그냥 보통 사람들의, 그 떼고 해도 돼. 그냥 사람들의 말이신저, 말일 뿐입니다. 말입니다 라고 하죠. 무슨 말? 여기서의 말이 바로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해줬던 참소의 말입니다. 참소. 참소의 뜻. 거짓말로. 남을 헐뜯어서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윗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금에게지? 윗사람에게 일러바침, 고해바침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나를 참소하는 말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지. 자, 여기서도 보면은 나 잘못도 없고요. 허물도 천만에 없거든요. 자신의 결백을 나 잘못 없다고 직접 토로하고 있지. 직접 드러냄. V 정서가 들어있고 그냥 무사람들의 말입니다. 슬프도다. 이게 뜻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자. 이거 해석으로도 많이 나와. 이거 해석하시오. 무슨 뜻일까요? 사르뿌더. 이거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런 느낌표로 하려고 그래. 느낌표. 겹쳐서 안 보일까봐. 자, 여음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느낌표 이렇게 할게. 슬프도다.
띵띵띵. 화자의 정서를 직접 표현했구나. 화자의 정서 직접 드러났지. 카드 모자라네. 직접까지만 쓸게. 직접 표현했어. 슬프도다. 여기에서 화자의 정서가 폭발했지. 슬프도다. 님이 나를 하마 벌써란 뜻이야. 나를 벌써 잊으시니까 잊었습니까? 아소. 자, 여기서 님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여기서도 원망감이 드러나는데 여기서는 님에 대한 원망감이야. 근데 왜 님을 원망하냐면 나를 잊은 것 같은 님에 대한 원망. 나를 여기서 나를 화자니까 이렇게 따옴표 할게. 잊은 듯한 님에 대한 님 그러니까 임금이지. 원망감이 두 번 드러나는데 여기서는 우기시던 사람, 나에 대해서 막 잘못했다고 참소하던 그 사람을 원망해. 그 새끼 누구예요? 여기서는 임금님 나를 벌써 잊으셨어요? 원망감이 드러나. 아소 감탄사. 님 하 기억나세요? 하 달하 높이곰 돋아서 할 때 달하 어떻게 해석했어? 이시 높임의 본격 조사를 했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님이시여 그래야 됩니다. 님이시여. 자, 이렇게 고전에서 쓰이는 어휘는 자주 나오는 건 외워둬야 돼. 그래야 너희들 해석할 때 훨씬 쉬워. 못 보던 작품, 처음 보는 작품이라도. 자, 도람, 도로, 돌이켜, 들으샤, 들으시어. 아니 들으 듣다. 이게 청각 말하는 거. 돌이켜 들으시어. 들으셔. 괴오셔서. 괴다 기본형이야. 고어에서 괴다는 현대어로 사랑하다입니다. 요것도 괴다도 많이 나와. 고전 시가에서. 괴오셔서 그러니까 사랑해 주셔서. 여기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뭐예요? 님이 다시 나를 사랑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지. 그렇지? 그거까지 적고 그거는 이따가 기서결에서 적고. 그러면 이거 보자. 자, 이거 보니까 얘들아 끝에 감탄사가 있네. 게다가 플러스 뭐가 나올 거냐면 3단 구성이 있어. 자, 그럼 3단 구성 볼게요. 내가 님을 그리워하여 오니. 적동세도 나랑 비슷하고요. 그거 아니고요. 거짓말이고요. 저기 있는 잔월효성도 알아요. 여기까지가 기. 3단 구성은 기승전결이 아니라 뭐였니? 향가, 19채 향가에서 기, 서, 결. 4구, 4구, 2구 해서 기서결이었거든. 얘 기. 넋이랑도 함께 지내고 싶어요. 나 잘못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이고요. 나를 잊으셨어요? 서. 도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 결. 그래서 여기도 정서 볼게. 기에서 노래하는 거 내가 님을 그리워하면서 울고 지내고 있어요. 여기서 화자가 고독감과 나 외로워요. 플러스 그 아닌 거 하늘도 알아요. 자신의 결백함. 뭘 토로하는 내용으로 기가 구성되어 있고 서 보면 나 임금님과 같이 지내고 싶어요. 님과 함께하고픈 마음 에다가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이고요. 나 잘못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역시 결백함. 토로. 슬프도다.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러더니 마지막에 도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님이 다시 사랑해 주기를 소망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보니까 기서결 3단 구성으로 내용이 펼쳐져. 다시 여기 와보자. 감탄사가 끝에 나오고 낙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끝부분에 감탄사가 나오고 내용이 3단 구성이야. 3단 구성 기서결. 마치 뭐처럼? 향가처럼. 요 두 가지 특징을 보니까 얘는 향가의 영향을 받은 향가계, 그 계열이란 소리야. 여요구나. 여요? 고려, 가요. 요거를 다른 말로 줄여서 여요 이렇게 말을 해 얘들아. 그래서 향가계의 여요라는 건 향가에서 신라의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던 노래구나 하고 알 수 있어. 과도기적 노래? 여요? 노래라고 하자. 노래임을 알 수 있어. 왜? 향가의 특징이 그대로 있네. 고려가요에. 그러면 얘는 향가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노래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향가의 특성이 여기에 살아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적을 거. 이거 지울게요, 선생님. 여기서의 얘가 노래하고 싶은 주제는,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있는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함없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빈 공간에다 또 쓴다. 충신, 연주, 지사라고 얘기해. 충신, 연주, 지사가 뭐냐? 또 박스 처리해서 적어보자. 충신? 당연히 충성스러운 신하야. 연주? 이 주가 주군이야, 주군.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뜻이야. 연은 연모하다, 사랑이야. 그러니까 임금을 그리워하는, 임금을 사모하는 이런 뜻이야. 임금을 사모하는. 사모한다? 뭐 그리워하는. 노래를 충신 연주지사라고 그래. 근데 이거를 신하를 화자로 내세우고 임금님을 대상으로 내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해. 왜냐면 나는 신하 아닌데 나는 평민인데 그러니까 그 신하와 임금 사이의 감정을 공감 못해. 그럼 내가 나의 마음을 노래로 지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르고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를 바라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신하와 임금 관계로 설정하지 않고 신하는 여성으로 설정해. 그리고 임금은 남성으로 설정을 해. 그래서 떠난 남성에 대해서 변함없이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빌어서 이거를 표현하거든? 그거 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성, 이게 바로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여성 대 남성의 이런 관계로다가 보면은 평민이고 천민이고 양반이고 귀족이고 간에 이런 경험은 다 하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겠지.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해. 이거를 충신 연주지사라고 그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통해서 변함없는 마음, 즉 충성심,
심을 노래하는 걸 우리가 충신연주지사라고 그래. 이것도 충신연주지사지. 그냥 보면 여성이 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를 도로 사랑해 주세요 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제가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심, 이게 바로 주제야. 이 시, 고려가요. 여기까지가 오늘 배우는 문학입니다. 고려가요야 정리해보자면 평민이 즐겼고 사문포의 율격, 후렴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구전됐고 그러다가 조선시대 한글 창제 이후 기록이 되었다. 평민이 불렀기 때문에 어려운 한자 없어. 다 우리말이 많이 살아있어. 우리말. 고려가요의 특징이야.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많이 살아있는 게 고려가요. 왜냐? 평민이 불렀거든. 그래서 한자 없습니다. 잘 없어. 이제 문제 풀어보자. 얘들아. 뒤에 하나 둘 셋 넷 풀어보시고요. 너저가 그쪽으로 왜 있는 거야? 뭐가? 너다 내다 그쪽으로 왜 있는 거야? 라가 왜 있냐고? 아니 너다 얘다 저거 왜 쓰신 거예요? 이거 려져라가 한데 지내고 싶고 난데 이게 려져라의 기본형이 려다고 이게 다른 고전 시가에서는 려다가 아니라 려다라고 나와. 똑같은 단어야. 근데 이게 시대의 변형에 따라 이게 점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뒤에는 예다라고도 나와.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 소리야. 자, 이거 부등호 표시는 이게 시대상으로 이렇게 변했다. 여기 이렇게 된다. 이 부등호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로 얘기하는 거야. 시간 체크. 모의고사 보니까 빠듯해. 유리야, 문제 풀고 나서 다시 켜자. 화면 잠깐 멈추고. 자, 유리하고 그리고 은지도 빠졌지. 은지도 잘 보고 문제 푸셨죠? 답을 맞춰 드릴게요. 48쪽에 문학답 1번은 4번, 2번은 2번, 뭐 죽음에 관한 이야기 없지. 그 다음에 3번은 4번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면모라는 건 내 마음은 잡고 싶은 게 나의 진심이야. 근데 나의 마음을 희생시키고 참고 그리고 보낸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4번의 답은 얘들아 2번이야. 왜 2번이냐면 초월적인 존재인 잔월효성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잔월효성은 알고 있다고 그랬어. 잔월효성도 아십니다. 나의 잘못을.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임금에 대해 호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잔월효성에게 호소 이거 지우고 임금에게 호소 이렇게 고치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야. 자, 고생하셨고요. 모의고사 풀고 그리고 또 채점하자. 모의고사 기록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